네, 새누리당의 김용태 혁신위원장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답정너 혁신이란 말을 했습니다. 답정너가 뭐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답을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 않고 딴청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 혁신의 출발입니다. 새누리당은 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혁신위원회 꾸려서 뼛속까지 완전히 바꿔서 국민들에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뼛속까지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심정숙 기자. 그런데 이 답정너라는 말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상황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답정너라는 말을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겪었던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할머니가 새누리당 이번에 찍을 수 없었다. 이 찍을 수 없었던 얘기를 김 의원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됐다. 이런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새누리당은 더 이상 딴청하지 말고 지금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 첫 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보수정당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새누리를 향해서 혁신하십시오. 혁신의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새누리당은 딴청 부리지 말고 제발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답정너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해진 답. 새누리당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좀 하나만 딱 좀 찝어주십시오. 지금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네. 무엇보다도 현재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실적은 없이 네. 어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뜻만 따르라 네. 라는 어떤 오만 속에서 당 내에서도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또 네. 국민의 여론 수렴과는 어떤 막혀있는 듯한 한마디로 그 오만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한마디로 지금부터 모든 당내의 계파 이런 것은 절대 없고 국민 속으로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초심의 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으로 네. 돌아가겠다. 네. 이것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인사, 국정운영, 당의 향후 대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그러한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선언에서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심기선 대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답정너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라. 네. 그러니까 그 대답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네. 자기 생각 없이 대답만 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네. 오늘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거기를 넘어서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뭐랄까 답변을 해야 된다. 해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뭐 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볼 때는 저희 그 혁신위원이 해야 될 것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이 있다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왜 졌는지 네. 이를 먼저 규명을 해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요, 사실은 혁신의 가장 그 적기는 사실은 네. 바로 총선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총선의 혁신을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혁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놓고 지금 일을 네.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당청 관계.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얘기 나왔듯이 당청 관계에 들러리 서는 당청 관계를 하지 않는 것. 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뭐랄까 정정당당하게 네. 뭐랄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룰을 만드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한 거죠. 그러나 과연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지 고집이 좀 있고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있네요. 네. 그 김용태 의원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네. 무려 오수 끝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자전적 에세이를 담은 청춘이란 책, 네. 그것도 무려 3권짜리인데 네. 제가 저 새누리당 출입하면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네. 보면 오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밑바닥 인생들을 경험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끈기를 발휘해서 오수 끝에 정치과에 입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993년에는
김영삼 정부 당시였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3년밖에 네. 안 되니까 대학교 3학년쯤 됐겠죠. 인턴으로 들어가서 장기 인턴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서울 양천을 당시에 아마 87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양천을 해서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3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양천을이라면 서울에서는 이제 그동안 야권에서 계속 당선이 됐던 이른바 새누리당 관점에서 허엄지거든요. 자, 3번 당선됐으니까 지역구에서 지역 구민의 마음을 얻는 경쟁력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당 전체를 이끄는 것은 어떤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골이라고 할 수 있죠. 야당, 특히 민중당과의 인연도 있었기 때문에 아닌 건 못 보는 성격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과연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당내에서 내놨을까? 일단 저희가 몇 가지 묶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로 뽑힌 당대표로서 당원 당규를 수호하기 위해 잘못 결정된 공천 결과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진실 발언을 이용해서 소위 진박 놀이하고 있는 것,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표떨어지는 소리 우수수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를 내쳐야 된다, 누구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당의 지금 갈등을 부추기고 저는 그러는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박 진영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말들을 때가 되면 놓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후에 통화를 해보니까 나는 민중당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당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고 했습니다만 민중당과 인연은 좀 맺었던 것 같네요. 그 민중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네. 92년에 이제 총선 대선 때 네. 그 이른바 노태우 정권 심판을 내걸었던 진보정당, 네. 그 민중당 여기에 보면은 당시 그 쟁쟁한 우리가 이른바 그 장기표 제야 인사의 대표적인 이제 장기표 씨를 비롯해서 네. 그 김문수, 김성식, 차명진 이렇게 그 쟁쟁한 전현직 의원들이 네. 대거 이때 민중당으로 어떤 그 원내에서 합법적인 진출해서 네. 어떤 나라의 어떤 변혁을 네. 이루겠다 이런 걸 내걸었다가 나중에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네. 김영삼 정권의 개혁 작업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김용태 이번에 혁신위원장도 그 당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당시 이쪽에 김문수 이쪽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네. 당시 그 민중당으로 활동을 할 때 여기 이제 통해서 자원봉사 일종의 자원봉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아까 정식으로 뭐 당원 가입 이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본인의 출발은 그래서 정치적 인연은 민중당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네. 특히 그래서 김문수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지 두 축이 일단은 태어났습니다. 과연 큰 숙제를 둘이 호흡을 맞춰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을 평가하는 말을 좀 했네요.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12월 대선에서의 새누리당 승리가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험지에서 내리 3선을 한 우리 당의 젊은 피 의원입니다. 선명한 개혁성, 좌고우면하지 않은 돌파력, 무소의 뿔을 지닌 정치인입니다. 자, 무소의 뿔을 가진 정치인. 결국 추진력, 돌파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먼저 이제 무소의 뿔을 이 말을 2번이나 했거든요. 무소의 뿔이 달린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뿔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나 친박과 비박에서는 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자, 과연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 카드를 친박과 비박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희도 음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용태 의원과 저는 소주를 한잔 했어요. 너 처자식은 형이 책임을 질 거니까 중동 각오를 통해서 새누리당을 변화시키라. 그동안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생존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 이선으로 빠져주는 게 사실상 총선 심판이라는 도리죠.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고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됐고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좋지 않았을까.
자, 친박 핵심이라는 홍문정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편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일 정국이가 있고요. 아직은 내정자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고 뭐 사직생이 각오를 한다고 해도 내정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비대위원 임명하고 혁신위원장 인선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정국이 자체를 혹시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 친박계에서 정족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새누리당 혁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차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친박계 초재선들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자,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분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친박이냐 비박이냐 양쪽 극단에 놨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좀 의원들이 많이 있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막상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친박 쪽으로 지금 쏠려 있지만 나머지 분들 특히 뭐 이혜원 최고라든가 김영호, 김세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비박계로 그동안 분류가 되었던 분들이 수치다시피 6분이나 7분이나 계시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거기서 또 잡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실험인데 여기에서부터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원내대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새누리가 그럼 여기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흔들게 되고 거기에 또 혁신은 혁신으로 출발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인선했을 것 같은데 약간 친박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구성을 했네요. 박성원 부국장,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당초 이 선거 참패의 첫 그 당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그 정진석이라고 하는 범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실 뭐 엄밀한 의미의 친박은 아닐 수 있지만 범친박으로 되면서 야 이거 결국은 새누리당은 다시 역시 7화를 차지하고 있는 그 친박당이 확인됐구나라고 하는 많은 실망들이 당 안팎에서 있으니까 정진석 의원이 이거 결코 친박당으로 도로 친박당 가는 거 아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우선 혁신위원장을 아까 비박 강성의 개혁 쇄신파였던 그 김용태 의원을 선임하고 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비대위원들도 상당 부분을 아까 그 7할에 가까운 7명을 오히려 비박 의원들로 대거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그 당 안팎의 실망을 부식시키려고 이렇게 사실 의도적으로 비박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 비박의 앞으로의 천하 대세가 비박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는 한시적인 비박의 숫자적인 그 다수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요. 이제 선거를 통해 여러 권력의 공백이랄까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새로운 중진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의 주목을 많이 하는데 남경필 경기지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혁신과 협치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자, 어떤 장면인지 보시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일단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요새. 오늘 국회회관에서 연정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애인 단체에서 저렇게 먼저 사전에 단상을 점거를 하고요. 남경필 지사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 경기도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는데 남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초반 부분에 약간 저런 한 10여 분간 소동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심기선 대기자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남경필에 대한 주목도 늘어나고 뭐 저런 소동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뭔가 잘 되고 있던 오래된 조직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지 뭐 지혜를 모아야 될 때긴 합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 연정 세미나 협치 가능한가라고 돼 있잖아요. 저 장애인 단체의 저 항의는 연정이나 협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건 일단 하여간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뭐랄까 민원상 이런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장소를 이용했다는 거에 불과한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저 김용태 저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하다. 당연한데 반발이 나올수록 좋다. 아, 나올수록 좋다. 왜냐하면 적어도
새누리당이 뭔가 바뀌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좋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아까 무슨 친박이 적고 비박이 많은 것 같았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도 얘기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친박들이에요. 문제를 삼는다면 당 접어야 됩니다. 당 접고 따로 가서 살림 차리든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여왔던 그런 당에서 저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약간의 어떤 자숙, 미안함 이런 것조차도 보이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바로 당 가서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저 정도 뭐 7명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 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 달 후에 정말로 모든 국회의원들에서 총의를 얻어서 누가 대표가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곤란하다. 아직 정신을 들 차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김용태 체제가 과연 내일 정상적으로 출범할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범 못 시킨다면 이 정도라면 당 접으라는 판단이 맞다고 심규선 대기자는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당은 스스로를 바꿀 능력을 얼마나 보일까? 이 진통의 과정을 국민들이 잘 볼 겁니다. 과연 누가 진짜고 누가 쭉정인지 그 정치인들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